과거의 위기는 극복 대상이고 현재의 위기는 대응을 잘해야 되고 미래의 위기는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린 과거에 계속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곤 합니다. 오늘은 이 복합위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위기란 말 자체가 저희들한테 꽤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복합위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큰 부담이 되는데요. 사실 이 복합위기라는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위기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 간단히 그런 현상을 우리는 그냥 복합위기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 복합위기가 이제 여러 가지 언론이나 학자들 사이에 이 주의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금년 초에 다보스에서 매년 열리는 그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 위기 리포트를 하면서 소위 이 금년을 복합위기의 해로 정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사실은 작년 연말에 이 콜롬비아 대학의 아담 투스라고 역사학자가 이 소위 복합위기, 폴리크라이시스에 대한 기고를 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미국의 전 재무장관한테 레리 서머스도 최근의 세계 경제 동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상존해 있다 하면서 소위 이 복합 위기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복합 위기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사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대응할 건가 말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걸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복합 위기라는 말 자체는 여러 가지 위기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걸 세 가지 특징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모든 복합 위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복합 위기는 상호간에 연관돼 있다, connected. 그래서 연관성이 높아지는 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 위기의 발생 시기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기가 주는 피해, 비용은 사실은 각자의 위기보다도 복합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 즉 일직선이 아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한 포물선을 그리는 그 비용이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위기란 말이 별로 항상 좀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란 말은 위험, 리스크하고 위협, threat하고 위기, 크라이시스가 어떻게 보면 혼용이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위기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예견할 수 없었어야 되고 발생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위기란 말을 너무 상시화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세계의 여러 가지 위기가 복잡하게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 복합위기의 원인 또한 이 복합 원인이 되겠죠. 이 폴리크라시스의 폴리코시스라고 할까요? 대충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5가지 그룹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실물이냐 금융이냐. 실물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경제 성장, 경기의 문제냐. 금융이면 부실이냐, 유동성의 문제냐. 뭐 그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요 문제냐, 안 그러면 공급의 문제냐. 수요는 이제 우리 경제 승리하는 소비, 투자, 뭐 수출의 문제냐. 공급의 문제냐는 해서 유가의 문제라든가 공급망, 부품의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어떤 독립적인 개별의 문제냐, 안 그러면 시스템의 문제냐로 나눠볼 수 있겠죠. 어느 특정 회사가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거냐, 안 그러면 어느 시스템 전체 정책과 제도의 문제인가. 예를 들어서 금융 시스템, 금융 위기를 얘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제 네 번째로는 이게 일시적인 문제냐, 안 그러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냐.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위기가 이제 지나가는 문제냐, 안 그러면 오랫동안 밑에서부터 키워져 온 원인이 현재화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냐로 나눠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우리 국내 문제냐 혹은 밖에서 생긴 문제냐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한 이 소위 복합 위기를 흔히 이제 국제적으로 되게 이제 폴리크라이시스란 말을 씁니다만은
22년 말에 소위 이 콜린스 잉글리시 딕셔너리라고 꽤 유명한 영자 사전 회사에서 22년 말에 그 해의 워드, 즉 금년의 말로 뭘 정했냐면 permanent crisis라는 말을 했습니다. permanent crisis를 어떻게 번역을 해볼까 하다가 저는 이제 상시 위기란 말을 했습니다. 위기가 상시되단 말은 참 언뜻 이해가 안 가죠. 위기가 예견이 됐단 말은 위기를 준비해야 되고 위기를 예방해야 된다면 위기가 안 생기겠죠. 사실 이 퍼머넌트 크라이시스는 우리가 상시 위기는 경험하고 있는 가장 간단한 게 뭐죠? 북한의 위기죠. 북한의 위협. 그걸 우리 항상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소위 우리가 자주 지상에서 보면 퍼펙트 스톰, 즉 쓰나미 같이 오는 위기. 그러니까 위기가 한꺼번에 오는 거죠. 저는 퍼펙트 스톰 위기를 쓰나미 위기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복합 위기, 상시 위기, 위기 쓰나미 이 세도 비슷하게 혼용을 하고 있지만 저는 큰 범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복합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합 위기가 이제 상시 위기화 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때 사실 4대 개혁이란 말을 늘 썼습니다. 노동, 금융, 공공기업. 그런데 한참 뒤인 그 전인 김대중 정부도 노동, 금융, 공공 비슷한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도 노동, 연금, 교육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소위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위기를 미리 막아보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지난 25년 동안 개혁만 얘기했지 아직까지 그 위기가 기본적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게 여러 가지 복합 위기가 상시 위기화 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저는 이 위기를 시기적으로 구분을 하면 과거 위기, 현재 위기, 미래 위기로 나눠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위기는 극복 대상이고 극복했어야 되고 현재의 위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을 잘해야 되고 미래의 위기는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린 과거에 계속 끌려가게 되죠.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좋은 해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역시 동남아 외환위기 98년 그러니까 실물, 금융, 금리, 환율 모든 부분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고 글로벌 경험의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꺼번에 와서 금융, 실물, 금리, 주가, 환율이 대변화를 일으키던 그런 경험을 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 복합위기라면 여러 가지가 아니겠어요? 10가지, 20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한 것은 크게 세 그룹핑으로 나눠서 이 복합위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 그룹핑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글로벌 요인 때문에 생긴 복합위기. 두 번째는 아주 구조적으로 우리와 항상 논의가 돼 왔으면서 개혁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구조적 위기 위협 상황. 마지막으로 한 그룹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기 변동 요인에 대한 복합 위기. 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소위 글로벌 요인에 의한 복합 위기. 저는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저희들이 잘 아는 지정학적 충돌. 두 번째가 소위 탈세계화에 대한 이슈로 야기되는 위협, 위기가 뭔가 하는 걸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저희들을 아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여시 경제의 불안정성, 금리, 경기, 환율, 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지정학적 충돌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2022년 작년 2월이었죠. 1년이 넘어갔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 침공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뛰었고 세계 공물가가 뛰어서 지금까지 물가가 급등해서 여러 가지 국제금융계의 혼란과 좌절을 일으킨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팬데믹을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 큰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급망이 깨짐으로 인해서 소위 코스트 푸시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요새 신문지상에 자주 보는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이슈. 그것도 항상 저희들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죠. 사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경제는 이제 안보 이슈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경제 자체가 방위산업화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강하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소위 그동안 세계화가 급진전이 됐죠. 소위 글로벌라이제이션, 소위 세계화는 굉장히 당연하고 모두가 그 이점을 누리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세계의 흐름을 보면 소위 탈세계화, 세계화의 종말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소위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이슈가 아주 현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국가 간의 연결고리가 자꾸 끊어지고 사실 그것을 분조라는 말 좀 어렵습니다만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분조라. 마디마디 깨진다는 얘기겠죠. 그 마지막으로 그럼 깨진 다음에 또 지들끼리 묶는 소위 블록화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그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지지하는 나라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52개 나라입니다. 52개 국가인데 소식 그 나라들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의 비중이 약 15% 되더라고요. 그러면 러시아를 지지하는 나라는 몇 개나 될까요? 곧 한 12개 정도 됩니다. 이란, 미얀마,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가 되더래요. 자, 그러면 지지하지도 않고 소위 동맹에 가입하지 않는 눈치 보기 혹은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비동맹파가 몇 개가 될까요? 127개입니다. 이 127개의 나라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인데요. 뭐 127개 중에서는 뭐 큰 신경을 안 쓰는 나라도 있지만 그중에 저희들의 중심을 끄는 25개의 나라를 에코노미스트 잡지에서는 소위 거래 중심 실용 국가 그룹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말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거래만 자기 신경 쓰겠다. 그걸 실용적인 접근을 하겠다. 그 나라들이란 게 인도, 카타르,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눈치만 보면서 슬슬 맨 나라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목소리를 내기 위한 그런 연대도 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와중에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주도의 국제 경제 질서 체제, 어떻게 보면 IMF, 월드뱅크, UN이라는 이런 그런 체제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중국이 시도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은 자기 14억 인구 중심뿐만이 아니라 자기들한테 끌어모을 수 있는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들 중심만의 소위 무역제도, 통화제도도 한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저희들이 피와 닿는 소위 글로벌 경제, 거시 경제의 소위 문제, 위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지금 거의 13년 동안 엄청난 유동성이 퍼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라든가 심지어 뭐 도이치뱅크까지 여러 가지 불편한 통계와 불안 요인들을 가지고 많은 언급과 토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2008년에 소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이 될 때 너무 많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했다. 뭘? Too much, too long. 뭐를? 첫째, 금리를 너무 낮게 너무 오래 유지를 했어요. 너무 낮게? 거의 제로거든요. 제로를 거의 12, 13년 이상 끌어왔고. 두 번째, 유동성. 금리를 낮춰도 돈을 안 갖다 쓰니 이제 돈을 시장에 갖다 때려 붓는 거죠. 소위 quantitative easing, QE. 사실은 이제 통화 팽창이죠. 근데 선진국에서는 아주 새로운 말로 썼습니다. QE란 말로 양적 완화. 양적 완화는 다른 말 아닙니다. 통화 팽창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서도 물가는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too much, too long, 금리, 유동성, 물가가 너무 낮게, 너무 낮은 수준에서 너무 많이 오랫동안 퍼부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대부분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것은 선진국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새로운 낱말을 많이 써요. 양적 완화라든가 사실 통화 팽창이죠. 사실은 그래도 이상 현상을 가지고 에브노말인데 자기들은 뉴노말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자기의 경우는 좀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 이런 말을 자주 쓰곤 하죠. 그 결과 자산 가격에 붐이 일어나서 거품이 끼고 항상 그 거품이 깨질 위험이 상존해서 투자자들은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가계, 기업, 정부가 부채가 많아지게 되죠. 부채는 갚아야 되죠. 역시 이 또한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구조적인 스태그네이션, 시큘러 스태그네이션, 그다음에 우리가 늘 자주 짚곤했던 소위 인플레와 경기 부진, 물가 안 잡히고 경기는 나빠지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빨리 개선되겠느냐. 물가를 잡다 보면 경기가 문제가 되고 금융이 불안하다니까 약간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약간 어정쩡하게 물가도 약간 어정쩡하게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소위 글로벌 요인에 의한 복합 위기, 그렇죠? 지정학적인 충돌, 탈세계화, 글로벌 매크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요약드린 내용입니다.